PSG에서 한 달 이상의 공백을 갖고 나서 국가대표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이강인. 이는 PSG에게 매우 긍정적인 징조로 이번 주말 경기에서 이강인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한 사람들이라면 이강인의 현재 컨디션은 최고 상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PSG는 그를 기용할 것입니다. 대표팀 참가 후 군 복무 면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최상의 건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PSG에게 큰 행운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눈부신 컴백이 PSG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PSG 데뷔전은 많은 팬들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9월 중순에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한 후 그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PSG에서 다수의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출전 기회를 얻고 그의 폼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5경기 중 3경기에서 시작으로 뛰었고 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이강인은 개인적인 플레이에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역사적인 승리 이후 이강인은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호출되어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튀니지를 상대로 그는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2골을 넣어 한국이 4대0으로 승리하게 도왔습니다. 그는 당연히 경기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베트남과의 다음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주전으로 출전하여 한국이 6대0 대승을 거두게 도왔습니다. 그는 1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빛나는 퍼포먼스로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 밝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드디어 이강인은 PSG로 돌아올 예정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에 큰 지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로어야와의 개막전, 툴루즈와의 2번째 경기, 그리고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등 총 3번 출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데뷔 경기는 인상적이었고 리그의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거의 한 달간 휴식을 취해야 했으며 복구 후에는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탁월한 패스와 프레스 해방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획득한 후 그는 PSG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처럼 저도 이강인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좋은 컨디션 때문만이 아니라 4명의 주요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케레르, 쿠르자와 하킴미, 그리고 우스만의 덴벨레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마르세유와의 경기 후 그들은 마르세유의 팬들을 욕하는 노래를 부르고 LGBTQ+ 커뮤니티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현지 시간에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빠질 것입니다. 문제는 팀의 핵심인 쿠르자와 하킴미, 덴벨레가 출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킴미와 덴벨레 두 선수 모두 오른쪽 라인에서 뛰는데 이들이 빠질 경우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하킴미는 평균 94점을 기록하며 현재 엠바페와 함께 팀을 이끄는 선수로 여겨집니다. 덴벨레가 없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요 선수인 안데르 에레라도 다음 경기에 빠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엘리 퍼리지언에 따르면 에레라가 프랑스 U팀에 호출된 후 키프로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라스부르는 리그에서 11위에 머물고 있어 큰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주요 선수들이 빠져 있어 팀은 확실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이강인의 적시 복권은 PSG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덴벨레 대신 오른쪽 윙 포워드로 또는 에레라 대신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습니다. 감독에게는 이강인이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 적절한 선택이며 다음 경기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레라가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덴벨레의 포지션에는 적절한 대체 선수가 없습니다.
이 포지션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체 선수는 아센시오인데 그도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확실히 덴벨레의 포지션에서 대체할 유일한 선수입니다. PSG는 확실히 이강인을 믿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이강인의 복고로 PSG는 연속 2승을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팀이 현재 순위 3위에 있는 것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강인이 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시작은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입니다. 이번 주말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강인, 화이팅!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더 흥미로운 동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스포츠 언론 풋볼 런던이란 신문에서는 20일 한국 시간으로 미키 반더벤이 왜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을 거부하고 오히려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을 선택했는지의 이유에 대한 내막을 공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러냈다. 토트넘 팀이라는 이곳은 지난 8월 분데스리가 리그의 VfL 볼프스부르크라는 독일 축구팀에서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던 미키 반더벤이라는 선수를 자신들의 팀으로 데려왔다. 이 반더벤이란 선수는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특출나게 잘하는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선수다. 그의 키는 193cm로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물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 수비 선수 중에서도 속도가 매우 빨라서 패스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그리하여 현대 축구에서 인기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토트넘은 이 선수를 시장 가치가 약 3천만 유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액수인 4천만 유로에 구매하였으며 인센티브를 모두 충족한다면 그 금액은 최대로 5천만 유로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이라는 성장형 팀들과 반더벤이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있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반더벤 대신 김민재에 올인하는 건을 선택하자 리버풀이 김민재와 반더벤 중 선택을 고민하다가 반더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선수를 구하던 토트넘이 결국에는 해당 선수를 성공적으로 영입하는 데에 승리하였다. 반더벤은 해당 영입을 성사시키며 토트넘과의 대화는 굉장히 유익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의 축구가 더 향상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였고 그 결과 토트넘 팀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그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중앙 수비라는 위치가 그들의 스쿼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수비 위주의 축구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외에는 정상급의 센터백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토트넘이 반더벤을 성공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토크스포츠 축구 전문가 데런 엠브로스는 반더벤은 속도가 빠르면서도 강하고 게임을 잘 분석한다. 로메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선수와 함께 뛰어난 조합을 이룰 수 있어 마치 새로운 선수로 변신한 것 같다. 라며 그의 플레이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는 8라운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데뷔골을 넣는 기쁨을 맛보았다. 반더벤은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 손흥민이 나에게 오늘 내가 골을 넣을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엄청 기뻐했다. 라며 그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다.